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관련 그리고 러시아 내부 사정들을 중심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되어가면서 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서방 세계도 점점 전쟁에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상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 평화협상론과 관련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자세는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최근 미국 언론과 화상 인터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중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는 일까지 했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5일 미국 MBC 방송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독점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만에 해결하겠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내가 그를 우크라이나에 공개 초청했다. 그는 대통령인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전쟁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24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때문에 바로 전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했다고 하면서 이어서 또 그는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설에 대해서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어떤 대화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를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미국은 내가 테러리스트와 대화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푸틴을 대통령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로 일축해버렸습니다. 하긴 국제형사재판소도 그를 전쟁 범죄자로 낙인 찍고 체포령까지 내렸으니 테러리스트보다 사실 더하면 더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이 연합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평화협상에 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미국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줄여 러시아와 휴전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보도인데요. 미국과 독일 정부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밀어내려는 비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서 독일 매체 빌트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무기를 지원하는 두 나라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기 지원을 줄이려는 것인지 또 무기 지원이 힘들게 됐으니까 협상론을 들고 나온 모양새인지 일단 알 수는 없습니다. 독일 정부는 동부전선 교착 상태를 이유로 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빌트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도 무기 제공에서 협상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독일 정부의 관점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이 보도가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좌절감을 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미국은 이 보도에 대해서 일단 반응이 없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맥 빠지는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확실합니다. 일단 독일이 한번 질러보기라도 하는 의미인데요. 미국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시급성과 대선 변수가 있지요. 러시아와 사이가 좋던 독일 정부로서는 처음부터 러시아와 각을 지는 그러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초전에 떠밀리다시피 오락가락했던 독일, 대가 약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국내 여론도 여기저기 살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상에 관련한 말을 하고 싶었던 차이인데 전선 교착 상태를 핑계로 일단 내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기 지원이 끊겨도 평화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푸틴은 테러리스트로 단정했으니까요. 그리고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대선을 치르는 일이 우크라이나에 생길지 모르는, 즉 다시 말해서 그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리스크를 가져다 줄 평화협상론 같은 것은 서방의 한마디 툭 그저 던지는 레토릭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전황과 관련해선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교착 상태로 보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은 더 빨리 전진하고 러시아에 대한 예상 외 공격을 위해서 다양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지속해서 공중을 지배하고 있으며 방공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 진군은 느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F-16 전투기를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는 그런 간접적인 촉구의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하마스의 배후에 있고 하마스를 후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계속 나아가게 하느냐라고 앵커가 묻자 힘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서 평생 싸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라면서 대가가 너무 크다. 전쟁은 우리들 중 가장 훌륭한 이들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가장 훌륭한 영웅들, 가장 훌륭한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을 앗아갔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영어로 욕설을 섞고 우리는 이 테러리스트 푸틴에게 자유를 넘겨줄 생각이 없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욕설 부분은 영상에서 삐 소리로 처리될 정도였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우크라이나인들은 조국의 엄청난 파괴와 대규모 살상을 입은 피해자로서 얼마나 러시아에 대한 원한 섞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남오세티아에서 러시아군의 총격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방송입니다. 남오세티아는 2008년 조지아가 러시아로부터 독립전쟁을 할 무렵 조지아 안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인데요.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남오세티아 그리고 아파지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지아라는 나라 지도 안에 빨간색 부분이 바로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 지역인데요. 러시아가 이 지역을 축축 떼서 러시아화하려고 러시아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죠. 이 지역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친러적인 성향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마치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러시아가 2014년 기습 점령한 것과 같은 러시아의 침략 행위인데요. 크림 점령 1년 만에 친서방 성향인 조지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포하게 합니다. 유엔은 미인종 국가로 인정하고 있죠. 네, 서방 국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남오세티아 안에 러시아군이 총격 행위를 일으킨 겁니다. 조지아에서 독립한 남오세티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이 조지아 시민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으며 조지아 당국이 이를 극악무도한 행위로 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조지아가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할 당시 남오세티아와 아파지아 지방에 군대를 배치하고 2008년 조지아를 침공했었습니다. 조지아 전쟁이죠. 당시 국제사회는 두 지역이 러시아 국토가 아니라 조지아의 국토로 인정했습니다. 2008년이죠. 조지아는 과거 이름이 그루지아였습니다. 소련 시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라는 이름의 조지아 총리는 성명에서 러시아 군인이 지난 6일 11월 6일 카리발리 마을 인근에서 조지아 시민을 불법적으로 옥묘하고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현재 절박한 안보 상황이 다시 확인됐으며 러시아군의 점령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관련 당국이 대응하고 있으며,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죠. 국제협력 국가들에 그대로 통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이슈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당국과 남오세티아 당국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러시아군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다른 조지아 시민을 즉각 석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우리는 국제사회가 사건을 적절히 평가해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범인을 찾아내 처벌하기 위한 점령국 러시아 대표가 모든 관련 당사자와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 전략 자산 사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모된 무기나 군사 장비 재고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 장비를 사들인 나라들로부터 무기 또는 무기의 주요 부품을 회수하고 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11월 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러시아 방문단이 이집트를 방문했죠. 방문단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만나서 러시아가 이집트에 수출한 Mi-8과 Mi-17 헬기용 엔진 150개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Mi-8과 Mi-17 헬리콥터는 오랜 기간 사용해온 러시아군의 주력 헬기로서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군사장비를 수입한 주요 국가들도 이 헬기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헬기입니다. 이집트는 지난 2014년부터 헬기를 비롯해 전투기, 밤공 시스템 등 러시아산 무기와 군사 장비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금융 제재로 러시아는 무기와 군사 장비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러시아는 수출 대금 대신 이집트가 보유한 러시아산 미사일을 되돌려 달라고 이집트에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으로 미사일 이전이 무산됩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헬기 엔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인데요. 엔진 150개의 운송은 다음 달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기와 군사장비 재고를 볼충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이집트만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죠. 러시아는 올해 들어서서 무기 수입국인 파키스탄, 벨라루스, 브라질 등을 상대로도 헬기 엔진을 되사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8기로 계약한 무기까지 곧바로 전장에 투입할 정도로 다급해진 상태죠. 러시아에 바닥나고 있는 무기 사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아르메니아로 향할 그라데 다연장 로켓포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 투입된 그런 사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최근에는 인도로의 무기 수출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러시아는 10수년간 무기 거래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최근 들어서는 앞서 판매한 무기를 되사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크림반도에서 타타르족 인종청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안에서 소수민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요. 이슬람 소수민족 타타르족 출신 무스타파 드제밀레프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타르족 저항의 상징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11월 7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타타르족을 크림반도 안에서 학살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소수 민족에 대한 인종 청소를 계속 진행해 왔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푸틴의 인종 청소는 구소련 시절보다 더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드제밀레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인데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할 당시 그는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동조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자국에서는 비폭력을 지지하지만 남의 땅에 외국 군대가 들어온다면 그 원칙은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타타르족 약 100명이 지금 테러 등 날조된 혐의로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반 러시아 타타르 민족주의자들이겠죠. 수십 명은 재판도 받기 전에 열악한 구금시설에 수감됐고요. 러시아군의 표적이 된 후 아예 사라진 이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만 명이 러시아의 탄압을 피해 대대로 삶의 터전이었던 크림반도를 떠났고 타타르 변호인들이 체포돼서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타타르족은 크림반도 원주민으로서 1783년 러시아 제정시대 예카테리나 2세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수차례 탄압을 받았습니다. 1944년 소련 치하의 스탈린은 타타르족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고요. 소련 붕괴를 전후해서 크림반도로 다시 귀환해 정착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드제밀레프도 당시 크림반도로 돌아갈 권리를 주장하다가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15년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러시아에 맞서는 저항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친우크라이나 반러시아 경향으로 봅니다. 드제밀레프는 크림반도 타타르 민족주의 의장으로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루스템 우메로와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우메로 국방장관도 타타르족 출신이죠.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점령당했을 때도 3,000명의 타타르족이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서방의 만류로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지금 와서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